주관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비난이라고 하는 거는, 비판이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이입적으로 이해를 해드리면 비평이나 비난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의 입장이 된다면은 사실은 다 맞는 말이죠. 안녕하세요. 아티주아TV의 다이앤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는 장소가 좀 바뀌었어요. 오늘 사실 제가 책 리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거실에서 찍어야 되는데 제가 찍다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NG를 내고 또 다시 찍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들어오고 막 부엌도 쓰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도저히 영상을 찍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막 신경질 내다가 그냥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 제가 찍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미뤄지게 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오늘 침실에서 그냥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 리뷰를 너무나 오랜만에 컴백을 해서 그동안에 다른 영상들을 업로딩 하다 보니까 자꾸 책 리뷰하는 거를 뒤로 미루게 됐어요. 그렇다고 책을 안 읽은 건 아니고 조금씩 계속 읽고 있었고 오늘 저는 이제 일과를 하려고 제가 카메라를 켰고요. 책 리뷰 첫 시간입니다. 끝까지 시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지금 읽고 제가 1부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1부에는 세 가지 부제목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인간관계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이고요. 1번,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말라. 2번, 칭찬은 무쇠도 녹인다. 3번, 상대방 입장에서 사물을 보라. 이 과를 읽어보니까 이 과에서는 비판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비판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비판이나 비난. 제가 책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요. 비판이란 쓸데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비판은 인간을 방어적 입장에서 서게 하고 대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만들기 때문이다. 비판이란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그의 자존심에 손상을 주고 원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인 B.F. 스키너는 그의 실험을 통해서 선행에 대해 칭찬을 받은 동물은 나쁜 행동에 대해 벌을 받은 동물보다 훨씬 더 빨리 배우고 훨씬 효과적으로 배운 것을 습득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 이후의 연구들도 이와 같은 사실이 인간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비판에 의해서 우리들은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종종 원한을 사게 된다. 네, 뭐가 좀 허전한 것 같아서 하나 가져왔어요. 애들 방에서. 이제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예. 오케이. 이 책에서는요, 죄인들이 몇 명이 나와요. 예. 이름이 알카포네, 그리고 쌍권총이라고 불리는 크로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판을 할 때마다 자기를 방어하는 거죠. 내가 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은행 돈을 털을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사기를 칠 수밖에 없었는지 자기 방어를 한다는 거죠. 예,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상황이 되면 너도 그랬을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비판이라는 게 쓸데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분들은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논리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감정적인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 걸 더 좋아하고, 그리고 비판을 받을 때는
그것을 인정한다기보다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저부터도 막 반발심이 안에서 생기게 되거든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죠. 젊은 시절에 분별업계로 유명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의 외교적 수완과 능숙하게 사람을 다루는 기술로 후에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가 되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나쁜 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좋은 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라고 그는 말했다. 바보들만이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하고 비난하며 불평한다. 그러나 이해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인격과 극기심이 필요하다. 위인은 소인을 다루는 태도에서 그의 위대함을 나타낸다. 유명한 시험 비행사이자 여러 차례 공중 고개 쇼를 한 밥 후보는 샌디에고에서 에어쇼를 끝내고 F-51 비행기로 로스앤젤레스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비행기술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300피트 상공에서 일어난 그때 일에 대해서 말했다. 갑자기 양쪽 엔진이 멈춘 상황에서 부상자 없이 기체를 착륙시킨 일을 두고 한 말이었다. 비상 착륙을 한 뒤에 후버가 처음 한 것은 비행기의 연료를 체크하는 일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그가 조정하고 있던 2차 대전 당시에 비행기에는 휘발유가 아니라 제트 연료가 들어가 있었다. 비행장으로 돌아온 그의 비행기를 정비한 정비사를 만나자고 했다. 그 젊은 정비사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몹시 고민하고 있었으며 후버가 갔을 때는 그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실수로 엄청나게 비싼 비행기와 하마터면 세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할 뻔했던 것이다. 후보의 분노는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모두들 정비사의 실수에 대해 후보가 심한 질책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정비사에게 욕을 퍼붓지도 않고 책망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정비사의 어깨에 팔을 얹고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네. F-51은 자네가 맡아서 이제부터 매일매일 정비해주게. 큰 사고가 날 뻔했죠. 세 사람이 모두 죽을 뻔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거죠. 물론 아무도 다치지 않게 부상자 없이 비상 착륙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실수는 실수인 거예요. 죽을 뻔했기 때문에. 여러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정말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분은 어땠냐면 자네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나는 확신하네. 오히려 비판보다 오히려 이분이 준 거는 격려예요. 이해를 해주었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를 한 거예요. 오히려 막 이분에게 비판을 했었으면 정말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막 변명을 했겠지만 정말 이런 것 같아요. 정말 비난을 하지 않고 비판을 하지 않고 정말 그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정말 격려한다면 정말 상황은 이렇게 뒤바뀔 수 있다는 거.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흥미롭다. 그렇게 되면 동정심과 인내와 온유함이 길러진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된다. 존슨 박사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그를 심판하려 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심판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들이 대부분 물론 저를 비롯해서 비판하는 것과 비난하는 것이 어쩌면 습관처럼 되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비판을 받은 것만큼 저도 그대로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자면 정말 아이들을 키울 때 비판을 안 하고 싶은데 비판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비판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극을 받고 성장을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반발심만 생기고 오히려 반대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이 시간에 깨닫게 되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비판을 받으면 오히려 반대로 가요. 칭찬에 되게 약한 사람이에요. 뭐 누구나 그렇겠죠. 예. 그런데 안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자기는 자극을 받아야지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정말. 예. 살을 빼고 싶은데 자기한테 막 오히려 막 자극되는 말을 해달래요. 뭐 자극되는 말. 너는 너무. 그러면 자극을 받고 자기가 변화할 수 있다고. 예. 그렇지만 그렇게 소수를 빼고서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은 속에서 반발심이 생겨서 내가 결코 그거는 건강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이해를 받고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나를 발전시키고 또 저희 아이들을 발전시키고 남편 그리고 어차피 저의 주관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비난이라고 하는 거는, 비판이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이입적으로 이해를 해드리면 비평이나 비난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의 입장이 된다면은 사실은 다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서로 불협화음 같은 게 전혀 없질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그분들도 자신의 잘못을 오히려 더 깨닫고 또 성장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일과만 했는데 아무래도 그냥 일과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참 도와주질 않네요, 오늘. 예, 그래서 저도 일과만 했는데 충분한 것 같고요. 제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질게요.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 여러분, 제가 이번에 300명 구독자 달성이 되었는데 제가 노래 영상만 딱 올려놓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정말 드리고요. 앞으로 더 성장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이쁨 많이 받는 그런 아티조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요.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꼭 구독 누르시고 나가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